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이든은 TSMC에 속아서 화를 냈다. 2.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지옥으로 보낸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일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 설립을 약속한 현대차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IRA로 뒤통수를 때린 현대차 기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만 TSMC의 애리조나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TSMC의 최근 발표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TSMC 공장을 통해 미국에서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크게 홍보해왔는데 최근 TSMC가 3나노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중간 선거 전에 TSMC와의 협력을 자신의 경제치적으로 내세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이에 따라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인텔을 잡기 위해 삼성전자가 결단을 내리면서 향후 반도체 시장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조지아주 내 현대차 전기차 EV 전용 공장 기공식을 자신의 경제정책 성과로 홍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현대차 조지아 공장 기공식 이후 성명을 내고 국내에서 우리 제조업과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민주당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내 경제 어젠다가 미국 국민을 위해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조지아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미국 조지아에서 연간 30만 대 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공장은 내가 지난 5월 한국을 순방할 때 기공 계획이 발표됐다라며 일정보다 몇 개월 앞서 기공식이 열린다는 사실에 신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8,000개가 넘는 전기차 배터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대의 약속은 브라이언 카운티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현대차와의 협력을 기뻐한다면 기공식에 참석해야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IRA를 통해 현대차와의 약속을 배신했고 이에 따라 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차 측에서는 기공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에게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대놓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기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은 TSMC의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연합보는 TSMC가 설립하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 준공식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1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초 TSMC가 120억 달러 17조 원을 투자해 애리조나에 건설한 12인치 300mm 웨이퍼 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준공식 행사에는 미국 측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미국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보는 다만 TSMC가 미-중 과학기술 전쟁이 벌어지는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해 지나친 주목을 피하기 위해 미국 측 사업 책임자 명의로 초청장을 조용히 발송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참석은 미국 측이 TSMC의 미국 공장 투자를 주목하고 있고 반도체 자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반도체 자급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TSMC의 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TSMC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공장을 짓겠다고 2020년 5월 공식 발표했습니다. TSMC는 오는 2024년부터 미국 공장에서 첨단 공정인 5나노미터 10억분의 1m 공정 반도체 제품을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TSMC는 미국 공장에서 5나노미터 공정 외에 3나노미터 공정으로도 2026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오는 4분기 말로 연기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애초 지난달 말부터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계획했지만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TSMC는 3나노미터 반도체는 4분기 후반에 양산될 예정이다라며 장비 배송에 문제가 생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며 내년 완전히 가동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경제사학자 크리스 밀러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만 TSMC의 3나노미터 양산 연기와 관련해 차세대 기술 개발 전환이 더 어려워지면서 어느 기업이든 휘청일 수 있다며 TSMC도 시장에서의 우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회로 폭이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성능이 높아지고 동시에 소비하는 전력도 줄어듭니다. 반도체 업계가 미세 공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에서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이 가능한 회사인 TSMC와 삼성전자는 올해 초부터 3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수년간 큰 투자와 기술 개발해 왔습니다.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위해 28조 원을 투입하고 수천 명을 고용했는데 동종 업계 2위 삼성전자가 먼저 3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새로운 공정 기술인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 기술이 적용된 1세대 3나노미터 반도체를 처음 양산했습니다. 3나노미터 반도체는 기존 4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에 비해 전력 소모는 45% 적고 성능은 23%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양산에 성공한 뒤에도 지난 7월 TSMC는 3나노미터 공정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5나노미터 공정 기술 개발보다 서너 개월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TSMC의 3나노 공정과 관련해 수율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3나노 공정은 이전 세대인 5나노보다 집적 소자 밀도가 50% 증가해 더 큰 비용과 높은 공정 기술 난이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TSMC 3나노미터 양산이 연거푸 지연되면서 삼성전자에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미세 공정은 양산 안정화를 먼저 이룬 파운드리에 주문이 몰리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 2나노미터, 2027년 1.4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TSMC 양산 로드맵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TSMC의 1.4나노미터 양산 시점은 2028년으로 추정돼 앞으로 몇 년간은 삼성전자가 기술력 우위를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DS 반도체 부문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4, 5나노미터 반도체는 TSMC보다 개발 일정과 성능이 뒤처졌던 것이 맞다라며 하지만 고객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의 3나노미터 공정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 역시 TSMC는 2나노미터부터 GAA를 도입한다며 먼저 GAA를 적용한 삼성이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GAA는 반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인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과 이를 제어하는 게이트가 사면에서 맞닿게 하는 기술입니다. TSMC가 2나노 양산 전까지 유지하기로 한 핀팻 피네피티 방식보다 누설 전류를 줄이고 트랜지스터 성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긴장하는 것은 TSMC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인텔도 최근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매우 놀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텔이 2025년까지 약 100억 달러, 약 14조 원 비용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반도체 빅테크들이 연이어 업황 악화에 대비한 긴축 경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고 기업 중에 유일하게 감축 감산 없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10여 년 전 풍부한 자본과 생산 규모,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 기억을 되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인텔은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 내년의 운영 비용 중 30억 달러, 약 4조 원을 절감하고 2025년까지는 8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운영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계획도 수정했습니다. 데이브 진스너 인텔 최고 재무 책임자 CFO는 올해 초 270억 달러 설비 투자액을 계획했지만 210억 달러 규모로 조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 대비 약 8% 정도 축소한 수치입니다. 최근 인텔 외 글로벌 반도체 매출 빅5 기업들이 예산 감축이나 투자 축소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내년 설비 투자액을 기존보다 각각 50%, 30% 이상 감축한다고 발표했고 대만 TSMC는 올해 설비 투자를 계획보다 10% 정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정보기술 IT 수요 둔화 반도체 다운 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했던 투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고중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 역시 업황 악화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6.3%나 깎인 5조 1,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반도체 설비 투자에만 47조 7천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연간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입니다. 또한 한진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27일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서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달 초 미국 실리콘밸리 삼성 테크데이 행사에서 내비친 반도체 투자에 관한 회사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감산이나 투자 축소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간 클린룸을 미리 지어놓고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는 이른바 실퍼스트 전략을 위해 평택 미국 테일러 인프라에 꾸준히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불황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크게 생산 규모 풍부한 자본원과 경쟁력이 꼽힙니다. 삼성은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디램은 41.1%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약 67만 장, 낸드 플래시는 36.6% 월 약 65만 장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 설비 구축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거대한 생산 인프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상담한 우위를 확보한 셈입니다. 또 삼성전자가 보유한 120조 원 현금 금융 상품 포함은 불황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받쳐주는 든든한 자산입니다. 6월 3나노미터 파운드리 세계 최초 양산 극자 외선 EUV 기반 디램 128단 저장 공간을 한 번에 쌓을 수 있는 낸드 공정 등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기술로 투자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잔혹했던 글로벌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2001년에는 시장을 휘어잡고 있던 마이크론과의 가격 출혈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2000년 18.9%였던 디램 시장 점유율을 2002년 33.1%로 끌어올렸습니다. 2008년 또다시 벌어진 메모리 공급 과잉 현상에서도 생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당시에도 20나노미터 디램 원가 경쟁력과 생산 규모를 기반으로 버텨냈으며 라이벌 업체인 독일 키몬다, 일본 엘피다를 2009년과 2012년 차례로 쓰러뜨렸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디램 시장에서 40%가 넘는 점유율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는 규모의 경제원가 경쟁력 현금성 자산 측면에서 감산할 필요가 없으며 유동성 걱정도 없고 오히려 인수합병 M&A 기회도 찾아볼 만한 절호의 기회라며 메모리 경쟁사 대비 나 혼자만 레벨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가 막대한 투자로 TSMC를 제친다면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현대차 기공식을 패싱하고 TSMC를 방문하려는 바이든에게 삼성전자가 본때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외교관 가족들에게 다급히 철수 명령을 내리는 등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 여러 간의 갈등이 폭발 직전에 이른 가운데 앞서 미국과 대만을 둘러싸고 대립해온 중국은 이런 상황이 매우 즐거운 듯 보인다고 24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제 아무리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일지라도 서태평양과 동유럽이라는 양대 전선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베이징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있는 중국 외교당국은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자극하지 않으려 상당히 자중하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상대적으로 해외 매체들의 간섭이 덜한 웨이보와 위챗 웨이신 등 수많은 중국 자체 SNS 플랫폼 등에서 활동하는 애국주의 군사 전문가들과 이론가들은 현재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부닥쳐 있는 미국을 향해 그동안 억눌려왔던 조롱과 비난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본격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기회를 틈타 중공군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매우 과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발언들이 그저 애국주의 사상에 물든 이들의 광기 어린 형편없는 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최근 미 정부군의 분석에서도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결과 새로운 독자적인 세력권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를 본 중국 역시 남중국해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욕심을 낼 것이고
더 나아가 반드시 대만을 침공해 중국의 최대 수권 중 하나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달성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한 규모의 국경을 맞대고 있어 사이가 좋을 새야 좋을 수가 없는 관계였는데요. 심지어 러시아가 사회주의였던 시절에도 중국과 소련은 치열한 이념 분쟁을 벌이는 등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앙숙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 여러 양국은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통해 급속도로 거리를 좁히며 자신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대만의 문제에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수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중 러의 결속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러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을 통해 어부지리를 노리려는 중국의 계획을 박살내버릴 미국의 폭탄 선언이 나와 중국을 패닉에 몰아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 대중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 반도체 산업이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이견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막원을 장악한다는 것은 현재 지구촌 패권과 직결된 것이며 이로 인한 미국과 중국의 다툼은 가히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죠. 특히 미국은 중국군 현대화에 쓰일 수 있는 최첨단 반도체 개발에 대해 모든 제재의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동맹국의 기술 활용과 이전까지 저지하겠다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또한 이러한 미국의 초강경 제재에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는데요. 당초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밝히며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 반도체 시장 조사 업체인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이라는 참담한 평가와 함께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을 모두 합한다 해도 20%가 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매우 비관적 전망을 전했는데요. 심지어 그마저도 중국에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 등 외국계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압박에 반도체 공급을 중단한다면 당장 중국은 물과 몇 년 지나지 않아 농경사회로 회귀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긴박한 중국의 상황과 달리 반도체 1위인 삼성과 파운드리 분야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대만의 TSMC는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시장을 놓고 본격적인 경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삼성과 TSMC는 잇따라 천문학적인 투자를 예고하며 경쟁사에 비해 조금이라도 빨리 첨단 반도체 시장의 우위를 점하려 본격적인 전의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삼성은 이미 작년 11월 24일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 170억 달러, 한화로 약 20조 2,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TSMC 역시 3나노 경쟁에서 급속도로 추격하기 시작한 삼성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기 위해 올해 440억 달러, 한화 약 52조 원이라는 역대급 투자를 감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현지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의 절반을 독식하고 있는 TSMC를 품고 있는 대만은 이에 힘입어 2025년에는 한국의 GDP를 넘어서겠다는 원대한 야심까지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이처럼 밝은 전망만이 가득한 TSMC의 존재가 오히려 대만 경제의 양날의 검과 같다는 분석이 나와 대만 전역을 혼돈으로 물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IC 인사이츠가 분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중국이 겉으로는 외치고는 있지만 이는 뻔뻔하기 그지없는 명분에 불과하며 그 이면에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만의 TSMC가 꼭 필요하다는 가설이 반도체 매권 경쟁이 더욱 과열되면 과열될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 육군에서 이러한 중국의 야욕을 저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TSMC의 자폭이라는 매우 과격한 방법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당사국인 대만은 물론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TSMC를 원하고 있는 중국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미 육군 전쟁대학 학술 개간지인 파라미터 퍼레머터즈에 올라온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할 엎어진 둥지 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제기된 주장인데요. 해당 논문 저자인 제라드 맥키니 미 항공대학 전략안 보학과장과 피터 해리스 콜로라도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가 함께 작성한 이번 보고서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할 방법으로 조금 과격한 방법이지만 TSMC 자체를
초토화해버리겠다는 미국의 위협을 중국이 믿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먼저 이 보고서는 이에 따라 미국과 대만은 중국의 일종의 징벌성 위협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설령 대만이 단기간에 중국에 점령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행동이 중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